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걱정돼 계란을 하루 한 개로 줄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믿어온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0세 이상 어르신 8,756명을 조사한 결과 계란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오히려 29%나 낮았던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조심해온 음식이 사실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진이 70세 이상 어르신 8,756명을 몇 년에 걸쳐 지켜봤습니다. 계란을 거의 드시지 않은 분들, 가끔 한두 번 드신 분들, 그리고 일주일에 1개에서 6개 정도 꾸준히 드신 분들로 나눠 비교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꾸준히 계란을 드신 그룹의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무려 29%나 낮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어르신들조차 계란을 드셨을 때 사망 위험이 27%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을 줄여야 안전하다는 생각.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참아온 계란 반쪽이 조금 아깝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희도 어릴 때부터 계란은 하나만 먹어야 한다, 노른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자식들도 계란 좀 그만 드시라고 걱정 섞인 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식이 최근 연구를 통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래 지켜온 습관일수록 바꾸기가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믿음이 하루아침에 뒤집힌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이렇게 뚜렷하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란에 대한 걱정은 사실 수십 년 전 콜레스테롤을 처음 문제 삼았던 시절의 조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상식이 오늘날까지도 밥상머리 잔소리로 남아있는 거죠. 오늘은 이 반전의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삶을 때 껍질이 유독 안 벗겨지는 이유, 그 안에도 흥미로운 과학이 숨어있거든요. 계란,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 주변에도 한 분쯤은 계시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 그런 분들께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바로 껍질이 안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계란을 삶고 나서 찬물에 아무리 오래 담가도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톱으로 살살 긁어봐도 흰자까지 뜯겨나가는 경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찬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갓 나은 신선한 계란은 흰자의 산도가 7.6에서 7.9 정도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흰자 단백질과 껍질 안쪽에 얇은 막이 단단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찬물에 담가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신선하다는 증거인 셈이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원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계란 껍질에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뚫려 있어요. 그 구멍으로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흰자의 산도는 9 이상으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막과 흰자 사이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며칠 묵힌 계란이 오히려 더 잘 벗겨진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저도 이 원리를 알고 나서는 계란을 살 때마다 산란 날짜부터 확인하게 됐어요. 대략 사흘에서 닷새 정도 냉장 보관한 계란이 껍질 벗기기에 가장 무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찬물이 전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삶은 직후 찬물에 담그면 계란 내부가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껍질과 속살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도 해요. 다만 그 효과보다 신선도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찬물에 담가도 안 벗겨진다고 조리법을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기 전에 챙기면 좋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차가운 계란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끓는 물에 넣으면 막이 더 단단히 붙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삶기 전 실온에 잠깐 꺼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삶으면 산도가 조금 낮아져서 벗기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껍질이 잘 안 벗겨진다고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신선하다는 뜻이니까요. 다 삶으신 뒤에는 딱딱한 도마 위에서 계란을 살살 굴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껍질의 잠금이 골고루 가면서 속맛과 함께 부드럽게 벗겨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기름에 부치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기름과 소금을 더하지 않고도 그 배로의 영양을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껍질 벗기는 요령까지 더하면 삶은 계란이야말로 가장 실속 있는 조리법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궁금하셨을 콜레스테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콜레스테롤이 185mg 정도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숫자만 보면 걱정될 만한 수치죠.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가운데 음식으로 들어오는 비중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우리 간이 스스로 만들어내요. 비유하자면 계란은 빗방울 한두 개와 같습니다. 정작 물난리를 만드는 건 이미 가득 차 있던 저수지. 그러니까 간이 스스로 채워둔 콜레스테롤인 셈이거든요. 간이 알아서 조절하는 몫이 훨씬 크다는 뜻이죠. 계란을 좀 더 드신다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 나라의 심장 관련 학회들도 계란을 노년층에게 권장할 만한 식품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계란에 대한 걱정은 오래전 진행된 초기 연구에서 비롯된 부분이 큽니다. 당시에는 식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조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정밀한 연구들이 쌓이면서 두 콜레스테롤이 생각보다 큰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계란을 드셨을 때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만 걱정하다가 정작 이로운 쪽은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계란을 죄인 취급해온 게 조금 억울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속 콜레스테롤 대부분은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이지 계란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하고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이 다음 이야기와도 이어집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셨다면 이제는 진짜로 챙겨야 할 다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계란 안에 담긴 또 다른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보다 더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빠지는 근육입니다.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하루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기준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근육이 서서히 빠지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휘청거리는 게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질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란에는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류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류신은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채워야 하는 성분입니다. 근육을 짓는 벽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비타민 D도 중간 크기 계란 한 개에 1.6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습니다. 외출이 줄어들어 햇볕 출조의 시간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소중한 성분입니다. 뼈와 근육을 함께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뼈가 튼튼해야 넘어져도 골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넘어짐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이라면 비타민 D는 넘어졌을 때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부드럽고 씹기도 편해서 소화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계란만큼 효율적인 근육지킴이 식품도 드뭅니다. 이가 약해져 고기를 씹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갓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 매일 챙기기에도 좋고요. 근육만이 아닙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나이 들수록 신경 쓰이는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보탬이 됩니다. 근육과 눈,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 근육 걱정과 뼈 걱정을 함께 하고 계셨다면 계란 하나로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셈입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만 곁들여도 충분합니다. 씹기가 부담스러운 날에는 계란찜으로 부드럽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점심때 반찬이 부실하다 싶으면 계란말이 한 조각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밥과 국만 드시던 상에 계란 하나만 더해도 그날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씹기 힘드신 날일수록 계란이 훌륭한 대안이 되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개가 적당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노년기에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하루 한 개꼴로 여유 있게 드셔도 괜찮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며 조절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심혈관 건강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사망 위험을 낮춰주는 식품이었고,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건 신선하다는 증거였으며, 나이 들수록 근육을 지키기 위해 더 챙겨야 할 식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비교가 안 되죠. 값비싼 영양제를 찾아 헤매기 전에 냉장고 속 계란 한 개부터 다시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삶은 계란 껍질이 잘 안 벗겨지신다면 며칠 두었다가 삶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온에 잠깐 꺼내두었다가 삶으시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루 계란 한 개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콜레스테롤 수치표만 들여다보며 계란을 멀리하던 시절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란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한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계란 하나를 더 올려놓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시작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